자, 스쿼드와 커브는 회전을 주는 순간, 스쿼드는 회전 준 방향으로 휘어나가는 현상이고, 커브는 회전 준, 스쿼드 현상이 일어나고, 회전 준 방향으로 다시 말려오는 현상입니다. 감겨오는 현상을 커브 현상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구장에서 찍을 때, 자, 처음에 이제 무회전을 주고, 요쪽 정확히 가운데 포인트를 보고 치는 겁니다. 가운데 포인트. 여기 가운데 포인트. 회전을 안 주면 스쿼드나 커브 현상이 안 일어나겠죠. 회전을 안 주면. 회전을 주는 순간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무회전을 주고 치면은 내가 원하는 포인트를 정확히 가운데 포인트를 이렇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무회전을 주고 치면은. 근데, 자, 이제는, 이제 왼쪽 회전을 줄 거예요. 왼쪽 회전을 주면은 회전 좀 반대 방향으로 스쿼드가 이렇게 회전을 주면, 스쿼드 현상 회전 좀 반대 방향으로 휘어나간다 그랬죠. 그래서 수구가 스쿼드 현상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는 요 포인트를 찍었는데 바깥쪽으로 맞는 현상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볼게요. 아우토바님 어서 오십시오. 자,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무회전을 주고 쳤을 때는 여기 가운데가 정확히 맞았는데, 무회전을 주고 쳤을 때 가운데를 맞았는데, 자, 왼쪽 회전을 주니까 가운데 포인트보다 오른쪽으로 맞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무회전을 주고 쳤을 때, 처음에 무회전을 주고 쳤을 때, 무회전을 주고 쳤을 때는 가운데 정확히 이렇게 맞출 수 있어요. 근데 회전을 주고 쳤을 때, 왼쪽 회전을 주고 쳤을 때는 저는 분명히 가운데를 보고 친 겁니다. 가운데를. 근데 이렇게 바깥쪽으로 맞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커브입니다. 커브. 자, 똑같이 회전을 주고 가운데를 쳤는데 요번에는 자, 부드럽게 쳐놔요. 그러면 스쿼트 현상이 처음에 일어났다가 이렇게 바깥쪽에 쳤다가 이렇게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안으로 말립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포인트보다는 조금 안쪽에 맞을 거예요. 조금 안쪽에.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부드럽게. 자, 그러면은, 자, 투포인트, 여기 가운데 포인트보다 좀 안쪽으로 맞는 거 보실 수 있죠. 요 영상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처음에는 무회전입니다. 무회전. 그러면 정확히 가운데 포인트를 찍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조금 회전을 주고, 조금 임팩트 있게 쳤을 때, 스쿼드 현상이라는 거. 자, 가운데보다 바깥쪽을 맞고, 자, 그리고 회전을 똑같이 맥시멈 회전을 주고 부드럽게 쳤을 때는 스쿼드 현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커브 현상 때문에 안으로 들어온다. 회전 좀 방향으로 말려서 들어온다. 자, 저는 지금 이 세 가지를 다 똑같은 포인트를 보고 친 겁니다. 똑같은 포인트를 보고 친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정확히 가운데를 보고 친 겁니다. 일부러 여기 보고 친 거 아니냐 하지 마시고, 일부러 다르게 보고 친 거 아니냐 하지만 다 여기를 보고 친 거예요. 똑같이 가운데 포인트를 보고. 자, 이번에는 반대 회전을 주는 거. 반대 회전을 주고 쳤을 때. 자, 반대 회전을 주고 쳤을 때. 자, 회전을 주고 자, 보시면은 바깥쪽으로 맞죠? 가운데보다. 이제 오른쪽 회전을 주고 쳤으니까 스쿼드 현상이 나면은 가운데 포인트보다 왼쪽이 맞는 겁니다. 왼쪽이 맞았어요. 그리고 자, 부드럽게 쳤을 때는 잠깐 바깥으로 휘었다가 안으로. 자, 가운데보다는 좀 안으로 맞죠? 안으로. 자, 요게 스쿼드와 커브 현상입니다. 일단 회전을 줬을 때는 스쿼드 현상은 무조건 일어나요. 스쿼드 현상은 무조건 일어납니다. 회전을 줬을 때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수구의 속도에 따라서 일적구를 맞을 때까지 스쿼드만 이용해서 맞출 거냐, 혹은 일적구가 거리가 멀고 내 수구를 부드럽게 쳤을 때는 커브 현상을 이용해서 맞출 거냐. 자, 요런 거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당구를 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쓰리쿠션의 묘미예요. 쓰리쿠션의 묘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요런 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렇게 가까이 있는, 일적구가 가까이 있는 공이 있어요. 근데 요거를 회전을 다 주고 칠 거야. 나는 분명히 면을 따려고 두께를 정확히 보고, Q 라인을 정확히 보고 일적구 바깥쪽으로 겨냥을 했어요.
1조고 바깥쪽으로 겨냥을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나는 분명히 얇게 치려고 했는데 딱 치다 보면 이렇게 안 맞는 현상이야. 이렇게 안 맞는 현상이 나와요. 자, 요게 바로 나는 분명히 정확하게 조준을 했는데 스쿼드 현상 때문에 공이 바깥으로 회전준 반대 방향으로 휘어나가는 현상 때문에 요 공이 안 맞는 겁니다. 여러분이 Q선을 잘못 조정한 게 아니고 이 스쿼드 현상 때문에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안 맞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멀리 있는 공을 칠 때, 자, 이렇게 멀리 있는 공을 칠 때 부드럽게 쳤을 때, 방금은 스쿼드 현상 때문에 바깥쪽으로 안 맞고, 자, 부드럽게 쳤을 때 처음에는 스쿼드 현상이 이렇게 나왔다가 그 다음에 커브 현상이 이렇게 안쪽으로 말리는 현상이 나오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두껍게 맞는 경우가 있어요. 자, 저는 분명히 똑같이 면을 보고 쳤습니다. 똑같이 면을 보고. 자, 근데 이렇게 부드럽게 쳐놓으면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좀 두껍게 맞는 거야. 이게 바로 수구의 속도에 따라서 스쿼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수구의 속도가 더 느리면 커브 현상까지 나오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고점자들은 다 그런데 이게 오조준을 해서 쳐요. 수구의 속도에 따라서 일단 내 수구를 어느 정도의 속도로 보낼 건지를 결정을 하고 약간의 오조준을 하면서 칩니다. 왜냐면 이런 현상은 당연히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자, 요 공을 이제는 제가 좀 전에는 좀 수구의 속도를 되게 빠르게 보내서 공이 안 맞았어요. 일적구가 안 맞았어요. 그래서 요번에는 약간 Q 라인을 처음에 조준했을 때보다 살짝 더 안을 보고 쳤습니다. 5조준. 조금 더 두껍게 보고 친 거예요. 대신에 수구의 속도는 똑같은 겁니다. 수구의 속도는 똑같은 거예요. 자, 그렇게 5조준을 살짝 하면은 더 안쪽으로 보고 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공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것보다 살짝 더 두껍게 보고 치는 거야. 살짝 더 두껍게. 자, 이렇게 가까이 있는 공은 두껍게 보고 쳤다. 가까이 있는 공은 두껍게 보고 쳤다 했을 때, 이제 멀리 있을 때, 수구와 일적구가 멀리 있고, 내 공을 부드럽게 보낼 거예요. 자, 이러면, 이 Q 라인을, 자, 수구가 커브 때문에 이렇게 안으로 휘는 현상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요것도 5조준을 해서 칩니다. 5조준을. 공을 살짝 안 맞추는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공을 살짝 안 맞추는 느낌으로. 그래서 바깥쪽으로 5조준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안으로 휘어 들어오니까 바깥쪽으로 5조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번에도 5조준을 해서 부드럽게 회전 맥시멈 주고 부드럽게 쳐놓으면은 아까보다 얇은 두께가 맞는다. 요게 바로 스쿼드나 커브 현상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이 옆돌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옆돌리기도 맥시멈 회전을 주고 내가 면을 따려고 해. 맥시멈 회전을 주고. 근데 이 거리는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수구를 내가 좀 빨리 보내. 나는 분명히 얇게 따려고 했는데 수구를 빨리 보내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두껍게 맞는 겁니다. 자, 얘가 왼쪽 회전을 줬으니까는 수구가 빠르면 스쿼드 현상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수구가 난 면을 겨냥했는데 요거보다 이렇게 바깥쪽으로 휘어나가는 현상이 생기면서 본인이 원하는 것보다 두껍게 맞는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것보다. 자, 요런 현상들 다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맥시멈 회전을 주고 쳤을 때. 난 분명히 면을 겨냥했는데 두껍게 맞아. 수구의 속도가 빠르면서. 자, 그리고 수구의 속도를 느리게 보내요. 느리게. 똑같은 두께를 보고 겨냥한 겁니다. 면을 보고. 근데 느리게 보내면 이렇게 공이 안 맞는 현상이 나와. 자, 그러면은 내 공을 느리게 보낼지 빠르게 보낼지를 결정을 하고, 자, 똑같이 느리게 보냈다면은 여기서도 약간 5조준을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안쪽을 보고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면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면이 되는 겁니다. 5조준 기억하세요. 5조준. 회전을 주고 쳤을 때는 스쿼드와 커브 현상이 나오면서 약간의 5조준을 해야 된다. 자, 멀리 있는 공도, 자, 부드럽게 보내면은, 이렇게 안으로 말리는 현상이 나옵니다. 이렇게 안으로 말리는 현상. 부드럽게 보냈을 때. 그래서 저는 이 공을, 제 느낌적으로는 한 3분의 1 정도 두께를 보고 쳐요. 3분의 1 정도 두께. 5조준을 하는 거죠. 3분의 1 정도 두께를 보고 쳐야, 제 자세에서, 자, 이렇게 얇게 맞는 겁니다. 이렇게.
자, 지금 친 제가 몇 가지 공이 있는데, 이 모든 공이 다 스쿼드와 커브를 이용해서 친 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볼게요. 자, 스쿼드와 커브. 자, 요 공. 자, 무회전을 주고 쳤을 때 가운데가 맞는다. 무회전을 주고 쳤을 때 가운데가 맞는다. 자, 그리고, 자, 스쿼드 현상입니다. 회전을 주고 쳤을 때, 왼쪽 회전을 주고 쳤을 때는, 자, 가운데가, 여기다 제가 찍어 놓을게요. 가운데가, 여기입니다. 자, 무회전을 주고 쳤을 때 가운데가 맞았어요. 자, 근데 회전을 주고 쳤을 때는 가운데가 아니고 좀 바깥쪽에 맞는다. 그리고 좀, 자, 이거는 스쿼드, 수구의 속도가 빨랐을 때 스쿼드 현상만 나오는 거고, 수구의 속도가 느려졌을 때. 자, 자, 안으로 이렇게 말리는 현상. 자, 조금 더 안쪽에 맞죠? 근데, 이렇게 느리게 쳤다고 해서 스쿼드가 안 일어나는 거냐?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느리게 쳐도 스쿼드는 일어나는 겁니다. 아주 잠깐 스쿼드 현상이 일어났다가 안으로 말리는 거예요. 커브 현상이 나온 겁니다. 본인만의 조준점을 찾아야겠네요. 그리고 수구의 속도를 어떻게 보낼 건지. 그것도 되게 중요해. 수구의 속도를 얼마나 빠르게, 적당히 보낼 건지. 그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스쿼드하고 커브 현상을 활용을 해서 치면은 본인이 생각지 못한 더 큰 각을 볼 수가 있어요.